언니, 또 그 꿈이야? 새벽빛이 스며드는 창문 아래 그녀는 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응. 이번 주에만 네 번째야.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남은 공포는 숨길 수 없었죠. 근데 오늘 그거 봤어요? 청산개발에서 보낸 공고문. 한 장의 종이가 고요하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최강호. 설마 그 사람이?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꿈에서 보던 바닷물이 그녀의 목 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귀를 찢는 비명이 물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다리가 마치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죠. 인질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고 붉은 물결이 시야를 채워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 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그 꿈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문 앞에 민지가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새벽 수영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꿈이었어.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네 번째였으니까요. 이번 주에만. 오늘은 특별 메뉴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대장님. 민지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UDT 시절 대원들이 부르던 별명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가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이곳에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고향 마을, 조용한 바닷가 식당,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삶이었죠. 바다양 식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연은 군인 시절의 정확함으로 주방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칼은 크기별로, 양념은 사용 빈도에 따라, 그리고 식재료는 신선도에 맞춰 정렬되었죠. 문어 손질 끝났습니다, 사장님. 박지원이 활짝 웃으며 보고했어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특전사 훈련 중 다쳐서 중도 포기했다는 사연을 들은 서연이 고용한 직원이었죠. 고마워. 지원 씨, 오늘 단체에 손님 15명 예약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해둬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택배가 아니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졌죠. 청산개발 측에서 보낸 겁니다. 마을 주민들께 다 돌리고 있어요. 배달원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공고문 해안마을 재개발 사업 착수 안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청산개발. 서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뭔데요, 언니? 민지가 다가와 공고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럴 수는 없어. 우리 마을을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여기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어쩌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공고문을 천천히 접었어요. 먼저 확인해봐야 해. 오늘 오후에 마을에 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대.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서연아, 들었니? 청산개발에서 이장님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방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나왔었다.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확정된 건 아니라서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이 둘로 갈라질까봐 걱정했다. 이미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고 있어. 너희 식당도 찬성파들이 보이콧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5년 전 그 바닷속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각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장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떠난 후 창밖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산개발 사람들이었어요. 서연은 UDT 시절 사용하던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최강호. 입에서 나온 이름은 마치 독처럼 혀끝에 남았어요. UDT 시절 동기였던 그 사람. 서연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한 그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다를, 이 마을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새 삶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언니, 어떡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싸울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마을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죠.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다들 오셨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산개발의 최강호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강호. 그 이름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남자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 5년 전과 달라진 것은 군인의 제복 대신 비싼 양복을 입고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의 뒤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청산개발은 이 아름다운 마을을 세계적인 해양 리조트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리조트와 마리나, 쇼핑몰이 들어선 해안가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 주민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땅값이 최소 5배 이상 오를 겁니다. 강호의 말에 회가 나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 의심스러운 표정, 그리고 명백한 분노까지. 마을이 둘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강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강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알아봤군요. 이 개발로 인해 지금의 바다와 생태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개발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걱정 마세요. 강호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환경보호 계획은요? 이 마을의 생계는 깨끗한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회관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말은 많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 강서연 씨 여전히 끈질기시네요. 강호의 미소에 날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호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순간이었죠.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이장님이 물었어요.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옛 전우죠. UDT에서 함께 복무했습니다. 강서연 중위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었죠. 물론 그 마지막 작전 전까지는요. 회관 안이 술렁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마지막 작전. 서연이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리는 그날의 기억이었죠. 오늘의 주제는 마을 개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얘기는 접어두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발전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서연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강호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5년. 강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서연은 일어서서 그와 마주 섰습니다. 왜 하필 이 마을입니까? 서연이 물었어요. 강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순전히 사업적 판단이죠. 당신이 여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개발 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이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강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되는 법이죠. 당신도 알잖아요. 임무에서는 개인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에 서연의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지를 버리고 도망쳤군요. 서연의 말에 강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죠. 그럼 이만. 강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바다양 식당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예약 취소 전화 3통을 받았습니다. 모두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연 씨,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변명에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개발 찬성파들의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네요. 그날 밤 서연은 바닷가에 홀로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 부서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바다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겠다고. 금요일 저녁 바다양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했어요. 마을회의 이후 예약 취소가 있었지만 관광객들 덕분에 식당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테이블 5번 해물탕 나갑니다. 지원이 외쳤어요. 서연은 마지막 장식을 얹고 그릇을 건넸습니다.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바다향이라는 데냐? 취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주방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5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청산개발 직원 배지가 그들의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는 저쪽에 있습니다. 지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네 사장 어딨어? 강서연이라는 여자. 앞장선 남자가 소리쳤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정태석? 청산개발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죠. 마을회의 때 강호 뒤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섰어요. 제가 강서연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불안감이 일렁였습니다. 태석은 비웃음을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아, 이분이 UDT 출신 강서연 씨? 우리 형님 발목 잡는다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식사 중이십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 테이블로 가서 손님들의 음식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맛있어 보이네. 한 입만 먹어볼까? 태석이 한 관광객의 접시에 손을 뻗었어요. 손님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손님 음식에 손대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빙그레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아니, 내가 왜? 우리가 이 마을 주인이 될 텐데. 그가 손가락으로 서연의 볼을 툭 쳤습니다. 서연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하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태석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경찰? 웃기지 마. 이 마을 경찰서장도 우리 편이야. 그의 손이 다시 서연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UDT에서 수천 번 훈련한 동작이었죠. 서연은 태석의 손목을 잡아 꺾었어요. 태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태석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한 명, 한 명, 정확한 동작으로 제압했어요. 군인 시절의 기억이 온몸에 되살아났습니다.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니! 민지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서연에게 배운 기술로 남자 한 명을 재빨리 제압했어요. 자매의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들! 태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식당에서 이런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요. 당장 나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석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너 진짜 UDT였구나? 태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아본 듯 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강호 형님이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거야. 두고 봐! 태석이 협박하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따라 나갔어요. 식당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서연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압하셨어요? 한 관광객이 감탄했어요. 서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식사에 방해가 되었네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흥분한 눈치였습니다. 저기요. 방금 그거 제가 찍었는데? SNS에 올려도 될까요?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가 씩 웃으며 속삭였어요. 언니, 이제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양의 용감한 사장님 동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청산개발 본사 15층 강호의 사무실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다시 말해봐, 그녀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강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태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제가 좀 과했나 봐요. 하지만 그 여자가 갑자기 UDT 기술을 쓰면서 강호는 손을 들어 태석의 말을 끊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했군. 이제 모든 SNS에 그 영상이 퍼졌어. 우리 회사 로고까지 선명하게 나오면서. 강호의 목소리에 얼음장이 꽁꽁 얼 것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제 빠져. 내가 직접 처리할 문제야. 태석이 나간 뒤 강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위에는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파일을 펼쳤어요. UDT 인질 구출 작전 실패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아, 내 약점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다양 식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SNS 영상 덕분에 식당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들은 UDT 출신 용감한 사장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서연은 쉴 새 없이 주방을 오가며 요리했어요. 밝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강호에게 알려졌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언니, 이게 웬일이래요? 예약이 3주 후까지 꽉 찼어요. 민지가 좋아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점심 러시가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열렸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호였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서연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기 저 사람이 지원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응대할게. 서연은 심호흡을 한 뒤 강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아래 숨겨진 위험을 감지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강호는 느긋하게 웃었어요. 오늘의 추천 메뉴는 어떤 거죠? 인질 구출 실패 해물탕이라도 있나요? 그 말에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강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포기한 전후 매운탕은 어떨까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악몽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중에서 들리던 비명소리, 붉게 물들어가던 바닷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그때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자 둘이 칼을 들고 민지와 주방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청산개발 직원 배지가 그들의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조용히 해!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년 전 그날의 상황과 현실이 겹쳐졌습니다. 내가 또 실패할 거야.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민지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다시 UDT 강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원이 서연의 눈짓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리세요. 서연이 외쳤어요. 순간적인 혼란 속에 지원이 비상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 틈에 민지가 주방용 소화기를 들어 한 남자에게 분사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어요. 서연은 재빠르게 움직여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원이 다른 한 명을 견제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때 강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이게! 서연은 강호를 노려봤어요. 당신 짓이죠?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시킨 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경찰관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손 들고 그 자리에! 경찰관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CCTV 녹화됐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날 청산개발의 최강호와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서연은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단정하게 앉아 이준호 형사의 질문에 답했어요.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연 씨. 최강호와는 어떤 관계였죠? 준호가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UDT에서 같은 팀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었어요. 해상에서 피랍된 어부들을 구하는 임무였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최강호는 어떤 역할이었나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백업이었습니다. 제가 인질에 접근하는 동안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그는 연락도 없이 철수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왔습니다. 청산개발 관련 수사 자료요. 준호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산개발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 비리에 마을이 휘말릴 뻔했다니. 그리고 마을 이장님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장님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을 소환했는데
다 자백했어요. 청산개발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준호가 말했어요. 서연의 마음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최강우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서연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5년 전의 일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은 썰렁했어요. 강호는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왔구나. 날 조롱하러? 강호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그랬어? 마을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려 했어? 서연이 물었어요. 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UDT에서부터 넌 항상 나보다 뛰어났어. 모두가 널 칭찬했지. 강서연은 천재다. 강서연은 완벽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실패했을 때 난 기뻤어. 드디어 넌 나와 같은 실패자가 된 거니까. 강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서연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날 왜 철수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려웠어. 폭발음이 들리고 난 그저 살고 싶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나도 실패했어. 인지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서연이 말했어요. 강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시도했고. 그게 우리의 차이야.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어요. 5년간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연을 주민들이 반겼어요. 모두가 서연의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청산개발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어요. 서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어르신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바다양 식당 앞에는 꽃다발과 함께 손님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이곳이 내 집이니까. 서연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5년 동안 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에서 바다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서연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마을회관이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얼굴마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을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날이었어요. 모두 오셨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장님이 말했어요. 이전 이장님은 뇌물수수로 사임한 후 주민들의 투표로 어촌계장이었던 김대철 씨가 새 이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 강서연 씨. 회관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제가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그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생태관광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깨끗한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대규모 개발 대신 우리 마을 특성을 살린 생태 관광을 제안합니다. 바다 체험 프로그램, 해산물 요리 교실, 그리고 청정 해변을 활용한 휴양 시설까지.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연의 제안이 끝나자 회가 난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멋진 계획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볼 만하네.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서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함께 해주세요. 이장님이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서연 씨의 생태관광 계획에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다니 가슴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바다향, 식당을 중심으로 해산물 축제도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이 늙은이를 용서해주게. 전 이장님이었던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서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패에는 우리 마을의 바다 수호자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은 패를 받으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과 가족을 얻었어요. 서연 씨지. 낯익은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강호였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수수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왔군요. 서연이 말했어요. 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하고 싶었어. 서울로 돌아가. 강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출발하는 거죠? 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미안해, 모든 일에 대해. 단 한마디였지만 서연의 마음속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미움과 원망이 바닷물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서연이 말했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언니, 괜찮아요? 민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정말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저녁이 되자 서연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었어요. 바다를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서연은 천천히 발을 디뎠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는 서연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이 가벼웠어요. 해변으로 돌아오자
민지와 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멋져요, 언니. 사장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서연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삶은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었어요. 서연, 민지, 지원은 나란히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가 되었으니까요.